임장이라는 건 말이에요. 현지 답사입니다. 현지 답사예요. 근데 부동산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아까 사장님 아파트 말씀했지만 전주 토지 얘기했지만 또 상가도 있고 얼마나 물건들이 많습니까?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건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건물에는 뭐 여러 가지 뭐 주거용 건물도 있고 상업용 건물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이건 사실 좀 보기가 수월합니다. 왜? 내가 상가에 들어가는데 장사를 목적이면은 술집이면 내가 그 집에 밤에 몇 번 술 먹어보면 대충 알아요. 얼마 또 사람이 오는지 또 상권이 주변에 또 대체할 만이 있는지 없는지 없다 그러면 좋은 거고 이렇게 나름대로 눈에 보입니다. 근데 말이에요. 이 토지는 어떻습니까? 10년 전에 그 토지가 내가 오늘 간다고 옷 갈아입고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토지라는 거는. 그 토지가 그 토지인 거예요. 가서 내렸을 때 사람들이 이게 토지구나 하고 그냥 오는 게 끝인 거예요. 갈 때는 기분 좋게 뭔가 배워오겠지. 근데 와서는 그냥 바람 잘 쐈다 정도밖에 인지가 안 되는 거지 내가 뭘 배웠다는 걸 모릅니다. 그 얘기는 뭐냐?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토지를 봐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자, 토지라는 걸 어떻게 받아야? 첫 번째, 제가 나눠드린 도면 하나 보시겠습니까? 제가 주제인데 요거 뭐야? 이게 토지 이용 계획 확인하려는 겁니다. 물론 제대로 출력이 조금 덜 됐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 비단 이 아파트에 대한 부분도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띄워봐야 되는 정도예요. 왜? 아파트가 어디에 있는 거죠? 또 건물이 어디에 있는 거죠? 토지 위에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토지가 기본이고 그게 건물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도 토지 이용 계획을 띄워봐야 됩니다. 그럼 부연성은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근데 정작 토지는 이걸 띄워봐야 되겠습니까? 안 띄워야 되겠습니까? 거기 보면 뭐냐면은 토지 이용 계획 확인하는 게 6대 공적 장부 중에 하나인데 등기부보다 더 중요한 게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이에요. 토지를 보면 있어서. 자, 맨 처음에 상단에 토지 이용 계획은 나와 있고요. 그 밑에 뭐라 했죠? 소재 직원 나와 있고, 지목 나와 있고, 면적 나와 있고, 공시지가 이런 게 나와 있죠. 기본적인 사항들. 그리고 밑에 칸에 들어가면 뭐가 있죠? 지역 주구 등 해가지고 위칸, 아래칸 구분되어 있는데 위칸은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지역 지구 등 보이십니까? 그 아래칸에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 지구 등 여기 구분된 거 보이세요? 보이십니까? 예, 그런 식으로 일단 지역 지구 그 부분 봤을 때 일단 국토법이라는데 정명을 말하지 국토의 기행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지역 지구 국토의 기행 이용에 관한 법률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용도가 먼저 써있게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 가장 큰 것. 지금 거기 도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만약에 외곽이라고 그러면은 뭐 농림지역 이렇게 대표 지역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아래 칸에 이거보다 아래칸에 뭐라 써있죠?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 지구 등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위에 있는 상단에 있는 내용보다는 좀 더 세부적인 내용들이 적혀 있는 것들이 아래 칸에 기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토지가 어떤 용도로 써있구나 가 여기 써 있는 겁니다. 근데 내용 자체 문구를 지금 보셔서 알겠지만 내용이 이해될 만한 문구들입니까? 생전 처음 보는 내용들입니까? 그쵸. 무슨 말이 모르는 내용들이죠. 이 토지 이용 계획 확인하는 건 뭐냐면은 그 토지에 대한 이용 규제와 이용 계획을 나타내는 공적 장부인 거예요. 이용 규제. 말씀드렸죠. 이 토지는 이거 외에는 못 써라고 규정해 놓은 게 토지 이용 계획 확인에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그 얘기는 내 땅이 용도 지역, 지금 거기에 도시기 때문에 이 도시적이구나 쪽을 아는 거지. 만약에 이게 농림지역 그러면 농림지역은 또 뭐지? 또 공업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여기서 공부하실 숙제 중에 하나예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그 전전 시간에 농지라는 부분, 산지라는 부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왕이면 내가 뭘 사더라도 투자 개념에 대해야지 그냥 버려진 땅을 사면 안 되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더라도 예를 들면 농림지역인데 여기 상단 칸에 지금 거기는 도시적인다면 예를 들면 겁니다. 제가 이걸 농림지역으로 바꿔볼게요. 그리고 그 아래 칸에 농업 진흥 구역
농지일 경우에 또는 농림지역인데 여기가 보전산지라고 써 있을 경우에 투자 가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제가 전 시간 농지에 대한 쭉 썼고 산지에 쭉 썼습니다. 농지도 이런 부분이 있고 농업지는 지역이 있고 그걸 농업지는 구역과 농업보호구 나누고 그 상대 농지인 옛날 절대 농지 상대 농지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기에다 기재가 되는 거예요. 산지도 농림지역입니다. 이 농림지역은 농지법과 상지법을 따르는 것이 농림지역인 거예요. 그렇다면 굉장히 개발하기 어렵다는 얘기인 거죠. 그 중에서 좀 더 되고 안 되고 차이인데 이 여기는 되는 데를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안 되는 데 들어가면 여기는 평생 농사만 지어야 될 곳이고 이 보존산지는 뭐냐? 이 보존산지는 또 공인용 산지와 임업용 산지가 있는데 역시나 이런 데 개발 절대 불가. 이건 조금 보통. 근데 이런 데가 맞겠습니까? 아니면 준보존산지라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개발이 됩니다. 어디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여기 들어가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써있는 게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이에요. 이런 것들을 보고 어디에서 야 토지 한번 구경 가자 임장 가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냥 당연히 아침에 도시락만 갖고 와서 만나서 가는 게 아니라 미리 해당 직원에 대해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띄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컴퓨터에다 입력해 놓는다면 다운받아 놓는다면 바로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걸 봤을 때 무슨 내용인지 모르지만 내가 갈 토지가 정해져 있다 그러면은 그것을 똑같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거기서 해당 내용들 여기 써 있는 내용들 여기 써 있는 내용들을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검색을 해보라는 얘기인 거예요. 개발이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규제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얘기인 겁니다. 근데 사장님은 지금 거기 식사 중이라지만 도시지역은 농림이 만약 여기 도시지역이면 대부분이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겠죠. 그런데 말이에요. 무조건 되겠다라고 또 마음먹으면 또 안 되는 게 그 밑에 이런 사항을 봤을 때 여기가 만약에 통제보호구역 내지는 문화재보존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이게 나름대로 또 그런 것들이 써있다 그러면은 모든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 도로가 있더라도 개발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들어오신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 통제보호구역 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집이 무너져도 집조차도 새롭게 무너된 곳이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먼저 보고 확인하고 나서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건 결정을 하시고 하자사항이 없을 때 가서 확인하고 오는 게 필요한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도면을 보시면 이제 녹색이 있고 왼쪽에는 살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죠. 이거 원래 범야라고 해서 옆에 또 그림들이 있습니다. 색깔별로 해가지고 나와 지역들이 나오는데 일단 녹색은 농림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개발이 힘든 곳. 왼쪽은 살색은 뭐냐면 보통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계획관리 지역은 나름대로 도시지역은 아니지만 조지지역을 갈 수 있는 계획관리 지역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개발이 일부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보시면 도면 안에 보시면 뭐 대대대대 써있고 빨간 걸로 뭐 통로 같은 게 좀 있을 겁니다. 이 대대대 이런 게 뭐냐면 사장님이 지금 작업 중이신 전원주택단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통로가 있어야 도로로 써야 되고 그 옆에 도로 대대대 그런 건물이 있는 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랬을 때 말이에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그 현지에 갔을 때 야, 그 도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확인하는 게 일단은 요걸 보시는 거예요. 예전 지적도를 따로 띄어서 봤습니다만은 지금은 전산이 개발되면서 잘 발달되면서 그런 내용들이 다 거기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공시지가도 없었지만 옛날 공시지가 확인을 떠서야 됐지만 지금 공시지가도 거기 있는 거고요. 이런 사항들이 토지 이용이 하나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하나만 보아도 토지에 대한 부분을 기본적으로 잡고 갈 수 있는 부분에서 제가 그거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현장을 가야지만 그 넓이를 알 수 있겠다. 그건 아니에요. 왜 그 도면이라는 게 뭡니까? 현장에 있는 목적물을 그냥 축소시켰을 뿐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대로 축소됐기 때문에 내가 그것만 계산만 할 줄 안다면 안 가고도 거리를 측정할 수 있겠죠. 보통은 지적도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이고 혹시 임야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지적도라는 건 뭐냐면은 이런 도시 지역들 나름대로 이 부분을 도면을 그린 게 지적도입니다. 근데 임야도라는 건 뭐냐면은 도시로 아직 개발이 안 된 먼 산들이 나는 자연에 이런 사람들이 사는 큰 넓은 산을 축소시킬 때
이거보다 더 축소시켜야 그림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축소도가 이건 1200대 1이라면 이건 6000대 1로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1200대 1로 시작했을 때 지금 그게 1200대 1이거든요. 지적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서 확인하지 않고도 여기서 실측하시는 부분이 이건 방법인데요. 이거 어디 가서 못 듣는 얘기들이에요. 내가 이 공 두 개를 띄워버립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런 자를 옆에 놓고 자를 놓고 내가 안 가고도 거리가 얼마큼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자를 대고 그 지적도 1200도 나왔다 그러면은 이 공 두 개를 띄워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여기다가 센티메타를 적용을 시키고 여기다가 메타를 적용시키면 됩니다. 그게 뭐냐? 자로 잰 여기서 지적도상 자로 잰 1cm가 실제 현장에 가면 12m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만약에 6,000m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 두 개 띄라고 했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센티메타를 대었어요. 자로 잰 1cm가 현재에 가면 60m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게 0.1cm가 6m라는 얘기인 거죠. 이런 걸로 왜 보란 얘기냐면 거리도 보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토지는 도로가 붙어 있어야 돼요. 그거 확인하기 위해서 도로가 진입로가 건축될 만한 전도가 붙어 있는지 안 되는지 그걸 확인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자, 사장님 그거 한번 보시죠. 이 자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지금 전원주택 단지들이 대대들 있습니다. 여기 둘러치기로 빨간 걸로 써 있죠. 이 도로란 말입니다. 근데 보통은 비도시적은 4m, 도시적은 6m예요. 그건 나중에 개념 잡힌 말씀. 그러면 이게 도시적인 6m가 돼야 되는데 6m가 만들어질 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걸 재보면 돼요. 사장님 재보십시오. 그 폭을 한번. 약 0.5 정도 나오죠. 정확히 0.5 나오죠. 그쵸? 지적도는 1cm가 12m인데 지금 0.5라면 거기는 몇 m라는 얘기인 거죠? 6m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도로가 돼서 하자가 없는 거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적도상에서 길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더 중요한 거는 길이 있으면 뭐합니까? 말씀드렸지만 개발을 못하는 곳인지 아닌지는 이런 부분에서 먼저 확인하고 개발이 되겠다라고 하면은 가서 확인하는 거예요. 왜 확인하느냐? 토지라는 거는 뭐가 있을 수 있죠? 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묘는 내 임의로 처분을 못하는 겁니다. 물론 분묘 기지권이 형성된 묘만 얘기하는 겁니다. 연고가 없는 무연고는 내가 행정기관의 힘을 빌려서 이장시킬 수 있습니다만은 분묘 기지권 그것도 설명드릴 때 한참 걸립니다만은 어떤 나름대로 분묘 기지권 그 분묘 기지권은 관습법에 의한 특수한 지상권을 분묘 기지권이라고 하는데 다시 말하면 관습법에 의한 특수한 지상권이 분묘 기지권인데 그거는 내 임의대로 처분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2001년 1월 13일과 2015년도에 나름대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바뀌어서 지금은 토지주한테도 나름대로 그 피해가는 부분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이 분묘라는 거는 새로운 토지주한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러 가는 거지 가서 새로운 걸 느끼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임장을 가실 때도 말이에요. 내가 목적을 이거 보러 간다. 그러면 갔다가 이 길 오는 게 아닙니다. 특히 내가 가는 케이스보다는 누군가 이해서 가고 싶어서 따라하는 경우 많잖아요. 갔다가 오는 게 여기는 왜 갔다 올까요? 제일 좋은 길에서 제일 좋은 길로 나오는 거예요. 주변이 좋은 것처럼 보여주려고. 여러분들 따라가게 되더라도 저 잠시 약속이 있어서 아니면 좀 이따 갈게요. 따라갈게 해놓고 여러분 여기까지 훑고 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길로 빠져나오던가. 여길 왜 가야 되느냐? 내가 만약에 얘를 여기서 만약에 뭘 하기 목적이 카페 하나 만들려고 그래. 그래요. 근데 내가 아무리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어가지고 맛있는 커피를 타더라도 주변이 좋아야 사람들이 먹으러 오겠죠. 여기는 몰랐는데 이 뒷면에 갔더니 개사육증이 있고 닭 양계장이 있다든가 이런 것도 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한여름 여름에 양계장 풍기는 그 냄새 맡아보셨습니까? 사람 정신이 혼미해져요. 이런 데 냄새 나는 데서 커피 마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쪽에서
개들이 짖어버리면 한두 마리가 아니라 개 사람들 몇백 마리가 짖어버리면 시끄러워서 조용한 데서 냄새 공기 좋은 데서 커피 한잔 마시고 얘기하러 왔는데 시끄러지고 대화가 되겠습니까? 이런 주변 환경도 다 봐야 되는 겁니다. 특히나 이런 것들 지적도 상에서 이런 것도 중요하고 나중에 현행도로라는 부분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적도에 남는 현행도로라는 게 있어요. 현행도로는 뭐냐면은 실적이 도면에는 도로를 안 나왔지만 실적 가보면 도로로 쓰는 것이 현행도로예요. 그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렸지만 임장할 때 이 기본적으로 지적도를 띄워보시고 그 다음을 확인하실 게 항공사진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거 하나 또 알아야 되면 여러분들 그 인터넷에서 구글 어스라고 있습니다. 이걸 다운받으시면 여러분들이 집어만 치면은 거기 해당 지역의 모형들이 인공위성에서 본 그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이걸 왜 보느냐? 지도도상에 도로가 없습니다만 이걸로 봤을 때는 도로가 있는 게 나옵니다. 그럼 이것 봐라 라고 나름대로 어떻게 계획이 세워질 수 있는 부분이고 중요한 건 또 뭐냐? 이게 확인함으로써 지금 보는 시점에서만 확인되는 게 아니라 과거 지사부터 이 사진들이 찍혀 있기 때문에 내가 2022년도에 지금 4월 달에 이걸 보고 있지만은 2010년도에는 어떤 모습이었지라고 클릭하게 되면 2010년도 4월 달의 모습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변천사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이때도 똑같아. 지금도 똑같아. 그럼 앞으로도 똑같을 수 있다라는 추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개발이 잘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안 되는 얘기인 겁니까? 어림잡아 추정은 되잖아요. 그 얘기는 2010년 전에 봤더니 뭐가 조금씩 생겼어. 근데 점점 지금 더 많이 생겼어. 그럼 앞으로 더 많이 생길 수 있다는 또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럼 이걸 따라가야겠습니까? 이걸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또 항공사진을 또 접목을 시켜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토지라는 부분은 제가 이제 풍수도 좀 공부를 했어요. 이 경매처럼 열심히 하진 않았지만 제가 이제 보통 회사에서 이제 인사 담당이다 보면 사람들의 어떤 그런 관상을 공부하다 보니까 재미삼아 땅에 대한 부분을 이제 또 어떻게 회사 사업부 옮겨지면서 또 회사에 대한 어떤 부분을 좀 땅에 대한 부분을 부지를 공부하면서 제대로 해야 되겠다 해서 풍수랑을 좀 배웠는데 근데 그 자세한 내용보다도 일단 기본은 말이에요. 동양 철학에서는 기라는 게 따라다닙니다. 이 기. 과학적으로는 숫자로 나오지 않는 어떤 기라는 부분에 사람들이 특히 동양인들은 많이 따라갑니다. 그 얘기는 이 동서남북에서 여러분들 어떤 방향을 보통 선호하죠? 아직까지 사람은 조상님들도 그랬고 그냥 남양, 그나마 동양. 근데 서북향은 어떻죠? 얘기하면 길어집니다만은 이런 아파트도 말이에요. 이런 데 고양시 이런 데는 다 1980년 후반, 90년도 초반에 대충 일기 신도시를 만들어지면서 다 성남강 모양으로 다 남양, 동양으로 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말이에요. 어디 강남 같은 데 가면, 아니 요즘 새롭게 만들어진 어디 다른 데 가면 이런 성남강 모양이 아니에요. 정사각형도 있고, 원형도 있고, 뭐 이런 모양도 있고, 모양들이 다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이 정사각형을 예를 들어도 말이에요. 내가 이런 부분을 살고 있다면 이걸 이제 파노라마 뷰라고 하는데 여기도 보이고 여기도 보이고 식사동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사이드 쪽 가면 이렇게도 보이고 이렇게도 보이고 뷰가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이왕은 말이에요. 이 동서남북이라면 아직까지도 이 동남향은 아파트값이 아무리 떨어져도 여기에 대한 수요자는 항상 있는 겁니다. 이게 계속 수요자가 많을 때는 서북방향 필요 없어요. 다 잘 되는데 뜸해지게 되면 거래 절벽이 오게 되면 여긴 그래도 매수가 계속 있지만 이 서북방향은 매수가 끊깁니다. 이게 사람의 심리예요. 왜? 내가 가족을 데리고 살려고 그러면 이왕이면 이거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얘기예요. 왜? 특히 강남 같은 데 가면 한강 뷰를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포만감을 느끼고 사업을 성공에 대한 그런 것도 별로 사람들 데리고 출정도 많이 하죠. 왜? 내가
와인 한 잔 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 이렇게 살아. 그거 보여주려고 막 부르지요. 그럼 처음에 따라가는 사람은 너 출세했다. 속 배 아프지만. 근데 초대한 사람은 매번 술 먹겠죠. 매일같이 여기서 파티하고 술 먹고. 근데 여기 서북방에는 특징은 또 뭐가 좋지요? 뷰는 좋지요. 왜? 날씨 좋은 날 오후 되면 낙조가 거늘지 않습니까? 또 한강에 그 낙조까지 비치기로 얼마나 환상적인 그림이 나오죠. 근데 사람이 말이야 맨날 그것만 보게 되면은 심리가 나온 거예요.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어떤 회의감, 나 성공했어, 또 올라갈 게 없어. 이런 인생의 끝자락, 황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사람이 엉뚱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걸 찾는 거예요. 아파트도 이런데 토지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산을 예를 뿐만 아니라 농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토지에 대해서 개발한다는 얘기는 뭔가 집을 짓거나 아니면 농작물을 키운다든가 어떤 가축들을 키운다든가 뭐 나름대로 뭘 하기 위해서 산에 들어가는 거지 뭐 아무도 안 하려고 들어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서남북이 있듯이 동남향에 가야 아주가 있어야 동남향 방향이어야 가축들도 잘 자라고 곡식물도 잘 자라고 사람도 좋은 기운을 받아서 양기를 받아서 일이 더 잘 되는 겁니다. 반대로 서북방향 어떻게 했습니까? 특히 북쪽 방향 곡식도 잘 안 자라 짐승도 잘 맨날 비리비리해 모두 우환이 따를 수도 있고 물론 전적으로 따른다는 얘기 아닙니다만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갈 때는 어디 문구점에 파는 나침판도 있지만 여러분 핸드폰으로 다 다운받을 수 있어요. 나침판 치면 다 핸드폰 다운받을 수 있어요. 거기 보면 동서남북에도 빨간 초점이 있고 그냥 초점 빨간 초점이 N극이에요. 북인데 내가 이렇게 맞추다 보면 빨간 그 N이 이렇게 돌리다 보면 북쪽이라 써있는 거 딱 일치시키면 그 방향이 북쪽인 거예요. 그럼 반대 방향이 남쪽이겠죠. 그 방향 쪽으로서의 어떤 같은 물건이라면 A, B라면 같은 가격에 같은 조건이라면 어떤 걸 해야 된다는 얘기죠? 동남향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같은 조건이면 이런 것들을 보시고 임장을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특히 토지라는 건 말이에요. 개발될 수 있는 그런 토지가 내가 확정을 됐다. 이런 토지 이용이 확인 뭐 이상이 없어. 그리고 현장 가서 봤더니 뭐 없어. 이런 거 확인하면 되는 거지. 살 거를 마음을 먹고 확인하러 가는 게 임장인 거지. 가서 새로 이 토지 이쁘다라고 거기서 결정하고 오는 게 토지 임장이 아니에요. 왜? 이쁜 토지는 많아요. 나는 자연에 나오는 그런 토지가 얼마나 이뻐요. 앞에 계곡도 흐르고 뒤에 배산 임수식으로 전망도 좋고. 근데 그런다고 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발되는 땅입니까? 다 국유지예요. 나는 자연에 보고 PDD 보면 저한테 뭘 할 수 있겠지만 그건 다 불법으로 일으키는 분들이에요. 정식 허가받고 계신 분들이 아니에요. 농막도 설치 못하는 거예요. 불도 밤에 못 피워요. 근데 직원이 안 나오잖아요. 왜? 거기 담당자들이 알면 거기 가서 다 쫓아낼까봐. 근데 그 사람들이 사연이 있어 온 사람들은 쫓아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뚱한 생각을 할까봐 제대로 안 할 뿐이지. 그 얘기는 뭐냐? 그런 토지가 이쁜 건 누구한테 잘 알아요. 근데 정작 내가 갖고 왔을 때 어떻게 하라고 이제. 내가 가서 보고 즐기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밥도 못 해먹어 누가 민원 넣으면은 취식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못생긴 땅이라도 말이에요. 이거 포크레인으로 한나절만 이거 밀어버리면 자세 나옵니다. 기우뚱? 메꿔주고 물려주면 평평이 돼요. 한 3일 일해보세요. 멋진 곳이 나오고 더 확실하게 눈에 보이게 하려면 싹으로 농막 하나 갖다 놔봐요. 별장지가 됩니다. 토지는 그렇게 개발하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저 모양 뭐 이상해. 물론 토지도 모양에 따라서 값어치 틀립니다. 정방형, 사각형 있고 긴 장방형, 사다리꼴 뭐 여러 타원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가장 좋은 건 모양이 이쁜 거겠습니다만 그나마도 쓸모 있는 토지는 내가 만들기 나름으로 똑딱똑딱 건드려주면 가치가 쑥쑥 자라나는 게 토지는 자연시가 상승률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기대하려고 토지를 구입하는 건 아니죠. 인허가라는 걸 받게 되고 그럼 가치가 확 올라가게 되고 거기 삽질을 해서 뭔가 만들어지면 거기 개발이 또 같이 올라가고 만들어내면 또 엄청난 부가가치 생기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만들어냈을 때 부가가치를 만들면 만들어질 수 있는 토지를 들어간다는 얘기니까 애초부터 들어가면 안 되는 토지가 들어가면 안 되는 얘기인 거죠. 가능성 있는 토지를 들어서 내가 만들어 부가가치 있는 거지 포크레인 삽질하다가 바로 민원대로 형사고발되는 되는 그런 토지를 구입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유튜브를 많이 올린 부분 중에서도 경매 사건보다는
나름대로 부동산에 관해서 많이 올리는 게 경매라는 건 부동산을 내가 취득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부동산을 취득하냐가 중요한 거지 경매를 취득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 경매는 받았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부동산 어떤 부동산을 내 것을 만들 것이 이걸 알려면 전반적인 부동산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튜브를 올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경매에 대한 부분이 잘 안 올리고 야 너 경매관 한다며 경매를 잘 안 올리냐? 그거는 오신 분들한테만 나름대로 그런 정보 내지는 다른 곳을 알려주지 않는 또 모르는 것들 제가 알려주기 위해서 유튜브 강의 안 하는 거고